2012년 베이징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페라리 한 대가 교각을 들이받고 부서졌는데 페라리에 타고 있던 남성은 즉사했고 여성 둘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망한 남성은 23살에 불과했지만 8억 8천만 원을 호가하는 페라리를 술을 마신 후 거침없이 몰았고 옆에 있던 티베트 출신의 여성 2명은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사망자는 바로 당시 후진타오의 비서실장으로 뜨는 해라고 불리던 링지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시체를 확인한 링지아가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는 건 당시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링지와의 아들은 즉사했고 꽃다운 나이의 티베트 출신 여성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중국 최고 지도부가 될 수 있었던 링지와는 순식간에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번 이야기는 승승장구하던 링지아를 중심으로 중국 권력 투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들은 황제와 별로 다를 바 없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고 게다가 이들은 퇴임 후에도 평생 현직 일대와 거의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들이 사는 곳은 자금성 옆에 중나나이입니다. 중나나이의 입성 조건은 공산당 최고 권력 정치국 상무위원회 의원으로 선출되어야만 합니다. 중나나이에 자리 잡고 있는 중국의 핵심 기관 중에 중앙판공청이라는 것이 있는데 당의 중앙사무를 관할하는 기관이라는 뜻의 이름만 들어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의 책임자는 주임으로 부장에 해당하지만 부총리 직급으로 예우를 받습니다. 무엇보다 최고 권력자인 당 총서기의 비서실장 역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주임 자리가 얼마나 막강한지는 역대 주임들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초대 주임이 국가주석을 지낸 양상쿤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원자바오 총리나 정칭훈 국가부주석 등 쟁쟁한 인물들이 잇따라 이 자리에 올라 활동했습니다. 링지와도 중앙판공청 주임으로 활약한 인물이었는데 링지와는 1975년부터 무려 20년 동안 공산주의 청년단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산주의 청년단 제1서기를 오래 지낸 후진타오와 가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7년 후진타오는 자신의 비서실장 자리에 링지와를 발탁했고 링지와 역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중나나이의 최고 황제까지는 몰라도 그 비슷한 자리에 올라 대망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링지와는 중국의 유명한 책사 왕후닝과 함께 자지와 우후닝으로 불렸을 정도였고 링지와는 후진타오의 오른팔, 왕후닝은 최측근 책사였습니다. 떠오르는 해였던 링지와는 2012년 당대회에서 정치국원을 아예 건너뛰고 정치국 상무위원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고 2012년 초까지 가능성은 대단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2012년 위에서 말한 베이징에서 페라리 사건이 일어납니다. 링지와의 외아들인 베이징 대학 대학원생 링구는 23살에 불과했지만 8억 8천만 원짜리 페라리를 몰고 다니며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여성들을 태우고 다녔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술까지 마시고 티베트 출신 여성 2명을 태우고 베이징 도심을 질주하다가 교각 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던 링구는 나체 상태로 즉사했고 나체로 있던 여자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최고 책임자인 베이징 공안국장은 사건을 조용히 묻으라는 중나나이 중앙경위국 고위 간부의 정중한 압력에 자신의 선에서 사건을 처리하기로 판단합니다. 링지와는 중앙판공청에서 여기저기 사방으로 전화를 걸며 사건을 완벽하게 묻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지 않았으나 후진타오의 적극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정치국 상무위원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들 사건은 커다란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리고 링지아가 가진 힘만큼 모든 것은 의도대로 굴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으로 군림하던 장점인의 벽은 넘을 수가 없었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페라리를 샀는가 라며 부패 사건으로 몰았고 국가주석의 경우를 담당하는 중앙경위국 요원을 사적으로 출동시킨 일도 문제 삼았습니다. 당연히 장점인의 칼날은 링지와의 최고 후원자이자 바람막이인 후진타오였고 이 일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추궁했습니다. 후진타오는 링지와를 중앙판공청 주임 자리에서 내리고 통일전선 공작부장으로 이동시키는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으나 사건은 후진타오와 링지와의 예상과는 달리 더 악화되었습니다.
링지아로서는 이제 카섹스와 음주운전을 한 아들 링구의 스캔들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고 당시 생존한 두 여성 중 한 명은 공항부청장 딸이었기 때문에 무사했습니다. 다른 여성은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고 고비를 넘겨 의식을 회복하고 한때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며 수다를 떨기도 했지만 얼마 후 주사를 맞고 다시 혼수 상태에 빠진 후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후진타오 뒤를 이을 시진핑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정권 장악 음모를 꽤 오래전부터 실행에 옮기려다가 사전에 발각되었습니다. 이들은 시진핑의 정적으로 신4인방으로 불렸는데 링지와와 저우융캉, 보시라이 시차이허우 이 신4인방 세력은 호심탐탐 쿠데타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역시 언제나 나오는 부정부패 문제까지 터졌습니다. 링지와 일가족은 석탄 산업을 독점했으며 아내 구리핑은 고속철 사업으로 40억 위안을 벌어들였습니다. 대부분 저우융캉과 함께 재산을 모은 것인데 링지아와 저우융캉이 관리하던 재산을 합치면 10조가 넘었습니다. 당시 저우융캉이나 시차이허우가 지는 해라면 링지아는 뜨는 해였기 때문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후진타오의 후광으로 커왔던 링지아는 이제 후진타오의 은퇴가 다가오니 앞날이 걱정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차기 대권주자 보시라이를 선택했습니다. 링지와와 보시라이의 관계는 링지와의 아버지 링우에와 보시라이의 아버지 보이부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링지와의 아버지는 약초를 알고 서양의학을 배워 의무과장으로 일했는데 같은 고향의 혁명 8대 원로였던 보이부와 친했고 보이부는 생전 링지와를 챙겨주었습니다. 보다 확실하게 알려진 건 링지와와 저우융캉의 관계인데 위에서 말한 페라리 사건 때 주석의 경우를 담당하는 중앙경위국 요원이 현장에 나타나 사건을 조사하던 공안의 입단속을 철저히 시키고는 사고 차량을 회수해 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안과 사법계통을 장악한 정법위원회석이 저우융캉을 비켜갈 수는 없었고 링지와는 저우융캉에게 아들 문제를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어쨌든 자신의 미래를 저우융캉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2012년 보시라이가 체포되자 저우융캉은 어찌할 줄을 모를 정도로 당황했는데 후진타오의 오른팔 링지와의 아들이 페라리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이용해 링지와와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경찰권과 검찰권을 모두 장악하고 있던 저우융캉은 그동안 모은 링지와의 비리 자료를 보여주며 협박과 회유를 시작합니다. 저우융캉은 나와 함께 한다면 가을에 개최되는 18대에서 정치국 상임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대신에 나를 보시라이 사건에서 분리시켜 온전하게 물러날 수 있도록 해주시오. 두 사람의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졌고 서로 밀접하게 협력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중국에서 최고 권력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공공연한 투쟁이나 암투, 갈등 등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대부분 금방 외부로 알려지진 않습니다. 그저 그렇다고 하더라는 식으로 소문이 먼저 퍼지는데 그러나 훗날 대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중국 지도부는 여름이면 베이징에서 가까운 휴양지 베이다이어로 피서를 겸해 회의를 여는데 이게 바로 베이다이어 회의입니다. 2012년 여름은 중국 공산당 1인자인 총서기를 뽑는 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는데 베이다이어를 향해 가던 시진핑의 차량 대여를 한 대형 화물차가 덮쳤습니다. 이때 시진핑은 다행히 화를 면하긴 했지만 일만 보더라도 중국에서 쿠데타는 먼 일이 아닙니다. 과거 주룽지 전 총리는 부패와의 전쟁에 나서며 100개의 관을 준비하라. 그중 하나는 내 것. 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 말은 용기를 과장한 게 아니고 실제 반대파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비장함을 담았던 선언이었습니다. 중국 권력투쟁 패배는 곧 죽음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득권의 저항은 결사적입니다. 시진핑 역시 목숨을 건 투쟁을 했는데 시진핑이 집권 초기 신병 경우를 장점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공군의 정예부대에게 맡기게 된 것이나 군사위 부주석에도 기존 육군 출신 대신 공군 사령관을 취임시킨 일들이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링지와 아들의 페라리 사건은 링지와의 독살 사주 및 쿠데타 음모, 부정축제 등으로 번졌고 이 소식을 들은 주룽지 전 총리는 그렇다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다 라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후진타오는 3개월이 지난 후에야 페라리 사건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링지아가 사적으로 중앙경위국을 동원하여 촬영 사고를 처리하고 시체의 이름까지 바꾸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게다가 보시라이 편에선 링지아가 원자바오 전 총리 등 중국 일부 영도 일가의 축제 사실을 해외에 흘린 사실과 링지아가 저우융캉 편으로 넘어간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실에 진노한 후진타오는 링지아를 내치며 내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잘못을 숨기려다가 스스로 무덤을 판 링지아는 평생 동지이자 라이벌인 왕후닝이 당대에서 정치국원으로 승진하는 것을 씁쓸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링지아는 사실 중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지방의 중간 간부에 지나지 않았고, 성인 링도 소수민족의 성인 링우에서 왔다는 소문도 그에게는 약점이었습니다. 원래 골수부터가 태자당 성골인 시진핑이나 30대 전후부터 공산주의 청년단의 미래로 주목받은 리커창과는 근본부터 달랐습니다. 하지만 후진타오를 만나 인생이 바뀌고 운도 따라주어 황제 못지않은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에 오르려고 했으나 눈앞에서 놓치게 된 것입니다. 2015년 링지아의 공직과 당적을 박탈하는 쌍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링지아가 직무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뒤를 봐주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으며 핵심 기물을 대량으로 취득했고 다수의 여성과 간통했다. 그리고 부인은 부당한 경영활동으로 이득을 취했다 라고 했습니다. 링지아는 간신히 사형 판결을 면했는데, 공산당 핵심 멤버는 사형 판결에서 제외된다는 불문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시라이 공개 재판에서 보시라이는 증인들을 맹비난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자신이 정치적 희생양임을 강조해 공산당을 곤혹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링지아의 재판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사실은 링지아 동생은 형이 쌍계 처분을 받자 미국으로 투항하여 형이 판공청 주임 재직 당시 빼낸 2700여 건의 중국 국가 기밀 자료를 넘겨주었는데, 미국에 중국의 핵기밀이 통째로 넘겨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입수한 30년 만의 최대 정보로 미국 내 활동 중인 중국 특수요원들이 링지아 동생을 납치 살해할 위험이 있어 미국 정보기관이 보호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